대형국제중 2학년 내신 설명회를 맡은 김혜중 강사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미 1학년 때 시험을 보고 왔기 때문에 도대체 좀 2학년 때는 무엇이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각 시험 세부 항목별로 제가 하나씩 좀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내신 시험 분석표를 보시면 왼쪽 아래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객관식 문항만 출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30문제가 출제가 됐고, 교과서는 2문제, 부교재는 28문제로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부교재 비중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한 4문제에서 5문제가 출제되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좀 고정적으로 6문제가 계속 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휘 문제랑 개수를 비교했었을 때도 보면 더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어휘 학습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어법적 혹은 문법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난이도를 지금 중상이라고 지금 평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장부터 시험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면서 세부적으로 왜 이렇게 난이도가 좀 어려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문제부터 먼저 보시면 전반적 내용 이해라는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부교재 지문이 이렇게 하나씩 나올 거고요. 왼쪽 아래에 보시는 것과 같이 대답할 수 없는 거라든지 혹은 추론할 수 있는 거라든지, 보통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1학년 때랑 조금 달라진 건 뭐냐면, 오른쪽 위에 있는 선지의 길이가 상당히 더 증가했습니다. 최소 2줄부터 많게는 한 3줄, 4줄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이 대형국제중 내신을 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 내가 만약에 왼쪽에 있는 이 원서가 정확하게 나한테 체화가 되지 않아 가지고 하나하나씩 읽고 있다고 하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어려워서 틀리다기보다는 글의 전반적 내용에 대한 숙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기도 하고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서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독해는 이렇게 수능형 문제도 출제가 됩니다. 글의 삽입이라든지 학은 순서를 배열하라는 문제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빈순삽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글의 논리 흐름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아무 데서나 출제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결사나 지시사, 예를 들어서 혹은 그러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글의 논리적 단서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또한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왜 이 문장이 나왔어? 이 문장에 대한 이유는 이게 맞니? 라고 계속 물어보면서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 또 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영역풀이 같은 경우는 왼쪽 아래에 보시면 이제 fortune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우리 아이한테 자녀한테 물어봤을 때 fortune 뭐야? 라고 물어보면 행운이요, 운이요 라고만 얘기를 하면 사실 좀 큰일 납니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암시장에서의 어떤 재산 이나 부를 뜻하는 단어로 fortune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즉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제 지문을 읽고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요 정도도 이 말도 괜찮지 않아 라고 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쵸? 위험합니다. 그래서 문맥 속에서의 의미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어휘 같은 경우는 또 출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단순 어휘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빈칸을 뚫어놓고 어휘를 이제 고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서 문맥상 알맞는 어휘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 사실 지금 보시면 단어 수준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장 구조라든지, 원래는 긍정문이었던 문장이 부정문으로 바뀐다든지 지문 변형이 좀 가미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어휘 문제가 나왔었을 때는 앞에는 갑자기 부정어가 없었는지, 혹은 바뀐 단어가 동의어, 유의어의 관계에 있어서 일치하는지를 굉장히 조금 집중해서 봐야 되는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왼쪽 보시면 빨간색 키워드들이 다 이제 문법적 단서들인데, 시제라든지, 그리고 관계대명사, 조건절, 준사역 동사, 병렬구조, 투부정사라든지 전반적으로 범위가 교과서에서 나와주긴 하지만 종합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부분들을 사실 그냥 다 지문에 암기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 문장 위주로 이 어법적 단서가 무엇인지를 굉장히 꼼꼼하게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KNSS의 고득점 전략은 무엇이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냐라고 했을 때, 일단 첫 번째 독해는 텍스트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 분석을 합니다.
단순하게 쓰여진 문장을 그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글의 주제가 뭐야? 그럼 이 문장이 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 대한 단서가 무엇이니? 혹은 이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이랑 왜 연결되는 거야? 그리고 이 문장에 쓰여지는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니? 라고 아이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도 하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주거든요. 즉 쓰여진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학습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관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어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적 의미보다는 문맥 속 의미 파악 그리고 그 문맥 속에서 쓰인 동의어 관계까지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법은 종합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수업 시간에 하나씩 뭐 준수약동사는 뭐 투부정사체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면 종합형이기 때문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 문장 위주로 혹은 학교 선생님이나 교과서에서 발표 쳐줬던 어떤 문장 위주로 그 어법적 단서를 찾는 것을 굉장히 수업 시간에 많이 진행을 할 겁니다. 4번 많이들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자체적인 내신 자료가 있냐? 한 지문당 내용 추론, 뭐 일치, 어법, 순서, 삽입 등 세부적인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휘 같은 경우에는 그 문맥 속에서 쓰인 뜻과 뭐 영역풀이와 그리고 나올 수 있는 시험 포인트에 대한 어휘 정리까지는 저희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국제시험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틀의 어떤 양식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그러니까 실제 시험에 들어갔을 때는 아이들이 처음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벌써 한번 시험을 봤어. 나는 벌써 한 2번, 3번 봤기 때문에 지금은 3회차, 4회차 정도 중간고사야. 특히 긴장을 좀 많이 하거나 실제 시험 때는 조금 점수가 좀 실수하는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OMR까지 똑같이 저희가 준비를 해서 보기 때문에 뭐 내신 자료나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는 강사의 개인 관리입니다. 학생별 약점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어법을 잘해, 누구는 뭐 독해적 어떤 뭐 의미 파악하는 게 좀 힘들어, 뭐 누구는 어휘가 좀 약해. 그러니까 약점은 다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각 학생별로 정확한 개별 피드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학생한테 개별적인 피드백으로 오늘 시험 결과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어. 다음 시간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보자.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중간에 좀 더 클리닉을 와야 될 것 같아. 공부를 좀 더 해보자. 라든지 이런 식으로 개별 피드백을 제가 직접 줄 예정입니다. 수업 시간 및 당부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체중은 기본적으로 이제 토요일 날 9시 그리고 토요일 2시 그러니까 1부와 2부로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부교재 범위도 뭐 증가를 했고 또 그다음에 개수도 늘어났기 때문에 3월 28일 토요일만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한 해 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지금 1부에 신청을 했든 2부에 신청을 했든 일단은 가능하면 3월 28일 토요일 날에 6시에 반드시 현장 참석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개인 스케줄 때문에 조금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 상시 녹화되어 있고 자료도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날 좀 참석이 어려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녹화본 수령도 가능하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부사항으로는 좀 더 능동적인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이 정도면 한 뭐 통과했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뭐 다음에는 맞추면 되지 라는 어떤 그런 스스로의 합리화를 좀 벗어나서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왜 틀렸고 다음에는 이거를 반드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맞힐지에 대해서 뭐 틀린 이유를 찾기도 하고 또 선생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점을 조금 더 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동적 학습 태도를 조금 지녀야 된다라고 당부사항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